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참 추억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어르신들 보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얘기를 듣는 사람은 조금 지루할지 몰라도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즐겁습니다. 오래된 물건, 옛날 노래,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는 추억 여행이 우리를 아련하고 행복한 그 시절로 데려다 주죠. 오늘도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와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서른도가 불러줍니다. 추억 속.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맞아요. 네. 아이고,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같이 공감할 얘기가 좀 다 다르잖아요. 이제 맨날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얘기, 재작년에 하던 얘기를 또다시 꺼내서 얘기를 하시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무슨 얘기하면 얘가 엄마 벌써 세 번째 이 얘기를 얘기했어. 근데 나는 기억이 처음인데. 몇 번째야. 맞아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막 이렇게 꼭 장난을 하곤 하죠. 맞습니다. 꼭 어르신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추억이 남길 일이 있으면 할 게 많은데 적으면 원래 있던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 추석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 중국에 계시고 하니까 제대로 못 만나셨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은 좀 만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좀 기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친척 그리고 친구들. 특히 또 친구들 만나면 소학교 친구는 소학교 때로 돌아가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옛날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같이 만났을 때 하던 얘기인데 원래 만나도 왜 또 그렇게 즐거운지.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충주에 내려가서 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개울물 건너 다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개울물을 건널 일이 많아갖고 제가 그 징검다리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잘못해갖고 개울에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개울에 빠지네.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다른 친구를 다 맞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해서 저는 맨날 그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개울물에 빠졌던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추억이 없으면 너무 평범하면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전춘하 교수님을 추억 여행으로 초대를 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이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가족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거 아니라 집안에서 잔치를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 유할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민족의 요리를 하시니까 이제 송편도 집에서 만들고 그 감자떡도 집에서 만들고 또 실제로 중국에서 먹는 월병도도 그거는 만드는 거 보통 이제 사올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사람들 모여서 막 또 한복도 입고 물론 지금 한복처럼 좀 이렇게 세련되고 이런 한복은 아니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한복도 좀 알록달록하고 그렇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근데도 입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추석 되면 지금은 솔직히 그냥 슈퍼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추석이나 명절 돼야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더 즐거웠고 또 음식 만들면 옆집도 갖다 주고 또 옆집에서도 갖다 주면 뭘 받아오고. 그렇죠. 빈 접시로 안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기에 제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민족으로서도 이
그 명절 되면 그걸 한 번에 느끼거든요. 우리가 조선민족이었구나. 이런 풍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입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네. 그래서 추석 때 보름달 뜨면 네. 막 달맞이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 조심해라 뭐 네. 이런 얘기보다 그냥 끼리끼리 같이 그렇죠.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네. 네. 그저 어울려서 재미있게 보냈던 그 추석의 얘기들이 참 네.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전춘아 교수님의 추억 여행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소학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소학교라고 소학교. 하니까 예. 소학교 어린 시절로 함께 돌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고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 신입생들이 입대 의식을 하는 날이다. 내 마음도 1학년 어린이들 못지않게 콩콩 뛰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1학년 신입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주는 영광을 갖게 됐다. 지금부터 신입생들 붉은 넥타이 수여가 있겠습니다. 보동원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우리 6학년 2개 반 로대원들은 붉은 넥타이를 들고 1학년 학생들 앞으로 갔다. 모두 자기가 잘 알거나 마음에 드는 애들을 골라서 매주게 돼 있다. 제일 마지막에 붉은 넥타이를 쥔 나는 누구에게 매줄까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다. 마침 제일 앞줄에 선 한 남자의 앞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얼른 그 애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 애는 입이 약간 삐뚤었고 왼쪽 귀바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제일 마지막까지 붉은 넥타이를 못 매고 있는 원인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애는 부러운 눈길로 옆 친구 앞가슴에 팔라기는 붉은 넥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 애의 목에 붉은 넥타이를 정성 들여서 매주었다. 넌 너무 멋져. 붉은 넥타이를 곱게 매준 다음에 나는 가만히 귓속말을 해주었다. 그 애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토록 찬란했다. 누나, 고마워. 그 애는 낮은 소리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는 다시 쌩끗 웃어 보였다. 온 세상을 독차지한 듯한 행복의 웃음이었다. 완전 완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가 상처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커가기를 바라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우, 너무 사연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읽는데 막 가슴이 맞습니다. 막 벅찬 것 같은 느낌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붉은 넥타이 매든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6학년 제일 큰 이제 윗학년들이 1학년에게 매주나 보죠? 왜 그러는가 하면 네. 그 저희들 이제 그 성인 되면 출근할 때 남자를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잘 멜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가족분이나 아빠가 뭐 엄마가 매주듯이 6학년 언니 오빠들은 많이 매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이 1학년, 2학년 이제 처음 매는 친구들한테 격려 차원에 또 이제 그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매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선배들한테 어떤 고마움, 그러니까 선배들은 또 후배들한테 어떤 그 너무 귀여움,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붉은 넥타이를 매주는 어떤 관습 같은 게 있나 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만 7세에 뭐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도 있고 6세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만 6세부터 만 14세까지 붉은 넥타이를 멜 수 있는 나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서는 少先队员 그래서 소년 선봉대원이란 이 호칭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학교에서 이 신청안에서 잘하는 친구부터 이제 붉은 넥타이를 매주죠. 근데 학교마다 풍습이 좀 다릅니다. 네. 요즘 보니까 어떤 학교는 1학년부터 전원 다 이제 붉은 넥타이를 매게 하고 어떤 학교는 순서대로. 근데 기본적으로 한 2학년 정도 되면 다 이제 붉은 넥타이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1학년 처음 들어갈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거를 네, 선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뭐 학교의 어떤 규칙, 예를 들어서 네.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반 규칙이나 일단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선생님을 많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따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그래도 그 중에는 누군가는 남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반장 이제 좀 리더 역할 하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남 배려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얘는 우리 리더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부터. 네. 네. 그러면 뭔가 책임감 같은 게 생기긴 하겠네요. 네. 책임감 같은 경우도 생기고 또 다른 애들 도와주고 네. 그 친구도 이제 그 붉은 넥타이 매게 되면 또 옆에 친구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네. 누구나 다 매는 게 아니라 먼저 잘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도우고 그 친구 또 흥이 나서 또 다른 친구를 도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 적응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럼 6학년 그 제일 윗학년이 내려가서 넥타이를 매줄 때 지금 고연 학생이 못 매고 있는 친구한테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그 고연 학생 덕분에 이 친구가 뭔가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정말 가슴 뿌듯하네요. 네, 저희 때도 이제 그 윗학년 언니 오빠들 오게 되면 네. 누가 누구한테 매줘라 이 기준은 없어요. 그걸 가게 되면 그냥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 네, 그렇죠. 어떤 그가 자기 마음 든 친구 막 고르거든요. 그런데 이 고연 친구는 그 중에서도 정말 매기 어려운 친구한테 다가가서 잘 정성스럽게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넌 멋져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마음에는 그걸 정말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혹시 누구도 안 오면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도 안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렇다면 마음이 엄청 상할 것 같은데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붉은 넥타이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이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걸 보고 그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행복해하는 걸 보고 네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 기쁜 일이구나 이거를 그렇죠. 느낄 수 있게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누구한테 네네. 넥타이를 받은 적 이렇게 매준 적이 있고 네. 또 내가 6학년 됐을 때는 매준 적도 있고. 매준 적도 있고. 네. 그때 처음에 그 윗학년 누나나 뭐 형이 와서 넥타이를 딱 매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갑자기 내가 어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붉은 넥타이 하나를 매므로써 신분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나는 그냥 막 행동하면 안 되고 뭔가 이 붉은 넥타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언니가 있으니까 먼저 이 붉은 넥타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매려고 하면 언니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막 접어서 씻어서 올려놓고. 근데 이게 또 6학년 지나면 14세 지나면 또 이제 소년 천목대원을 이제 또 이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거군요. 네, 그거를 학교에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이식을 또 해주거든요. 네. 그게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빨간 넥타이는 자신의 어떤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간직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사법도 달라요. 빨간 넥타이를 매는 초등학생 인사법은 그 중학교 고등학생하고는 좀 다른 중학교 고등학생은 그냥 이제 그 90도 인사 이렇게 한다면 초등학생은 손을 올리는 경찰보다 더 높게 올리는 인사. 뭔가 어릴 때부터 뭐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있겠네요. 어떤 상징적인 거죠. 네. 고연 학생이 넥타이를 매준 그 아주 그 씩씩한 어린 학생도 오늘 방송을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넥타이를 매준 그 누나가 고연이라는 누나였구나라고 그 이름도 알게 되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씩씩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훈이 노래합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윤빈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의 선물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나는 매일 책가방을 볼 때마다 이 책가방을 선물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번 학기 개학 전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개학 준비물을 정리하는데 아직 책가방을 사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개학인데 지금도 책가방이 없으니 어떡하지?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퇴근하여 집 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무엇인가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봐. 책가방이에요. 나는 신나게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손에는 파란색의 멋진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윤민아,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머니는 당부를 하시면서 나에게 책가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유치원일 때 일인데 하루는 준호가 나한테 자기 멋진 책가방을 자랑하며 으스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런 책가방이 없지? 나는 그때 준호처럼 좋은 책가방이 없어서 그만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책가방을 사주시면서 나의 사기를 붙돋아 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어머니가 사주신 가방을 메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잘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성적이 날마다 제고되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요. 네, 귀엽네요. 네, 최윤빈 학생의 어머니의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뭔가를 미리 알아서 사주시기 전에는 막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엄마가 알아서 사다 주셨으니까. 네. 아유, 기분 좋았겠네요. 사실 매 학기마다 책가방을 사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그 유치원 때 그 사기가 풀이가 툭 죽어 있는 아들 맞아요. 보면서 엄마가 마음으로 많이 속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아이가 새로운 가방을 메고 좀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가라는 의미로서 사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제 새로운 걸 가졌다 하면 샘도 나고 그거 나도 가지고 싶은데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몇 번 얘기해보고 가망성이 없다 하면 그냥 부러움만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못 해주는 부모님 속이 더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거 사실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그냥 우리 집도 저렇게 막 사달라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부모 되고 보니까 그때는 부모가 그냥 아직도 망가지지 않았는데 왜 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듣는 부모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또 상황상 애가 여러 명일 때는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 되어 보니까 애 한 명인데도 요구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사실 부모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우리 동포분들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거나 막 그러면 좀 이렇게 경제적인 걸로 막 뒷받침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그런 부모님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네. 왜 그러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애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애가 어릴 때는 사실 엄마 아빠한테 특별한 요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자기가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그냥 그거를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얘한테 많은 사랑을 못 줬으니까 이 요구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애가 요구하는 거를 다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핸드폰 못 써도 우리 아이는 그렇죠. 원하는 핸드폰을 사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네. 제가 뭐를 갖고 싶어 하는데 저거를 못 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 그렇죠. 같아요. 경제적으로 다 보상하는 것보다 네. 경제적으로도 일부 보상하지만 정신적 교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면 또 애가 그러니까요. 사춘기 때 보통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네.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 아프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네. 또 이거를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좀 자제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학생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도 잔소리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뭐 옷을 사실 요즘 옷은 잘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죠. 작아지지도 않았는데 네네. 또 새로운 옷을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원래 있던 옷을 왜 버려야 되는지 막 이유를 설명해봐. 토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합리적인 요구를 얘기할 때 들어주고 또 저도 부모라 보니까 해주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가 이제 내가 이번에 뭘 할 거면 조건을 이제 조건부를 거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예.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다 꼭 시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와 같이 계신다. 그럼 할머니한테 네. 잘 해주면 뭐 집안일을 뭘 잘하면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할 때도 있죠. 네. 이게 참 그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학생과 부모님은 그 적정한 선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룰이라는 거를 네. 아이가 보통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한테 끌려가기보다 엄마 아빠가 룰을 정해서 난 너를 사랑하는데 이 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네. 자, 책가방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윤민 학생 새 책가방 메고요. 열심히 더 공부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신재은이 불러주는 꿈이 크는 책가방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